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DJ로 돌아왔습니다. 당금의 멀티 엔터테이너 설기입니다. 그럼 이번 녹음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는지 만나볼까요? 패널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영화 덕후 찬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열정 당금의 열정 보따리 쪼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드림캐쳐 푸푸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썰 제조기 윤입니다. 다들 자기소개들 마음에 드는데 네 반갑습니다. 해부학개론 이후로는 처음 뵙는 패널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열정적인 토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기상천외한 연애사고는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연애가 불안할 땐 리플레이. 꺼진 연애도 다시 보자. 연애 과실 측정 프로젝트 연플리. 네, 오늘의 블랙박스 오픈하겠습니다. 닉네임 해병대 반가반가 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팅에서 지금 제 남자친구를 만나 1년째 연애하고 있는 평범한 여대생입니다.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건 제 오랜 친구였어요. 유나, 남자 소개 받아볼래? 나야 완전 땡큐지. 누군데? 사진 있어? 어때? 꽤 괜찮지? 우리가 선배야. 친구가 보여준 사진 속 인물은 너무나도 제 이상형 그 자체였어요. 큰 키에 흰 피부, 게다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지 넓은 어깨까지. 물론 조금은 난잡한 체크셔츠와 커다란 뿔테 안경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오히려 너드남 같아서 그조차도 매력이라고 느껴졌답니다. 친구에게 서둘러 소개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연락처를 교환했고 소개팅 날을 잡기 위해 카톡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찬이 고등학교 친구 윤이에요. 친구한테 연락처 받아서 이렇게 연락드려요. 아 네네 크크 반가 히히. 아, 네. 혹시 시간은 언제가 좋으세요? 다음 주 종강이라 다음 주말 어떠세요? 열크? 아, 저도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올키. 저는 다 잘 먹습니다. 크크크크. 님 먹고 싶은 걸로 해요. 그럼 파스타 어때요? 제가 아는 파스타 맛집이 있어서요. 오 파스타 땡기네요. 크크크크 좋아요. 거기서 봅시다. 경악스러운 카톡 말투에 당장 소개팅을 취소하고 싶었지만 친구가 보여준 사진이 너무나도 제 취향이어서 참고 소개팅에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아까부터 제 눈을 못 쳐다보시고. 그게 너무 미인이셔서. 걱정과 달리 너무나도 멀쩡한, 게다가 사진과 너무나도 똑같은 사람이 제 앞에서 절 보고 예쁘다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이 남자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서둘러 애프터 약속을 잡았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유머 코드도 맞고 또 다정한 그 사람의 모습에 끌린 저는 4번째 만남 후 제가 고백을 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착하고 귀엽고 외모도 너무 제 스타일인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으로 위기가 찾아왔어요. 때는 바야흐로 남자친구와의 연애 후 맞는 저의 첫 생일이었어요. 유나 자 생일 선물이야. 생일 축하해. 오빠 너무 감동이야. 고마워. 빨리빨리 열어봐. 내가 진짜 열심히 골랐거든. 잔뜩 기대를 하며 열어본 남자친구가 준 선물은 다름 아닌 컴퓨터 키보드와 마우스패드였어요. 솔직히 키보드랑 마우스패드가 연인끼리 생일에 주고받을 만한 선물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저는 남자친구의 생일에 한 달을 고민해서 고른 향수와 유명 꽃집에서 주문한 꽃다발, 그리고 레터링 케이크까지 준비해서 선물했는데 그런 저에게 고작 키보드와 마우스패드라니요. 저는 섭섭한 마음에 그만 짜증을 내고 말았어요. 오빠 이게 뭐야? 지난번에 윤이 너가 키보드 고장났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키보드랑 마우스패드도 하나 샀었지. 왜?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누가 애인한테 선물로 이딴 걸 줘. 뭐? 이딴 거? 이거 되게 비싼 거거든? 내가 너 이거 사주려고 알바도 열심히 뛰고 정말 열심히 고른 건데 내 성이 무시하는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아니 그리고 이게 무슨 성이야. 이런 건 친구 선물로도 안 줘. 난 오빠 생일 때 엄청 고민하고 준비했는데 솔직히 여기도 마음에 안 들어. 누가 여자친구 생일에 감자탕을 먹어. 너 감자탕 좋아하잖아. 여기도 맛집이라고 해서 내가 엄청 힘들게 사준 건데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건 오빠지. 됐어. 우리 생각할 시간 좀 갖자. 행복해야 할 제 생일에 저는 남자친구에게 시간을 갖자고 선언했어요. 물론 남자친구도 성의껏 제 선물을 준비했겠죠. 그런데 이건 성의의 문제가 아니라 센스의 문제 아닌가요? 사실 그간 데이트할 때도 이런 문제로 몇 번 서운했었는데 제 생일마저도 이런 식으로 준비한 남자친구에게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나요.
제가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만큼 남자친구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센스가 없는 걸까요? 다른 건 다 너무 좋은데 센스가 없어도 너무 없는 남자친구. 이거 극복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궁금해요. 당금이들 저의 사랑을 도와주세요.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쪼이와 윤의 실체 같은 연기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녹음은 이대로 가지만 사실 여기서 엄청 끊었다 갔죠, 저희. 네. 울 뻔했어요. 상황극이 그만큼 실감나고 웃겼다는 것 같은데 특히 쪼이가 정말 센스 없는 남자친구 느낌을 너무 잘 살려준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본인이 그러신 건 아니겠죠? 오해를 살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자친구한테 인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 밑밥을 좀 깔겠습니다. 오, 네, 뭐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로 이번에 여자친구 맡으신 윤님께서는 네. 혹시 어떻게 이 사연을 받아들였었는지. 저는요. 일단은 이제 쪼이랑 상황극을 하면서 너무나도 킹 받았어요. 너무나도 실시간으로 킹을 받아서 제가 이 여자친구였으면 여자친구 입장이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벌써? 설마 이거 여자친구 네. 아닌겠죠? 제 실화냐고요? 아니겠죠? 반가반가까진 실화거든요. 반가반가까진 싫어요. 네. 쉽지 않네요, 이거. 나머지 분들도 이 사연에 대한 이 의견이 좀 궁금해요. 잠깐 간단하게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딱 말할게요. 남성분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든다. 진짜. 어떤 부분이? 남자다. 남자답게? 남자다. 뭐가 남자다운 거야? 감자탕 예약한 거? 야, 뜨겁다 오늘. 벌써부터 뜨겁다. 자, 푸푸까지 들어보자. 네, 이게 센 거 다음에 제가 얘기하려니까 부담스러운데 사실 저는 이 남자분이 센스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힘들겠네요, 저. 좋다. 오늘 쉽지 않다 이게 오늘. 왜냐면 여자친구분이 진짜로 필요한 선물을 준 거잖아요. 키보드랑 키보드가 부서졌다 해서 키보드도 해주고 그치. 감자탕 그치. 좋아한다니까 감자탕 웨이팅까지 할 감자탕 집이면 정말 맛있는 데일 것 같거든요. 네. 아니, 저를 쳐다보실 지금 필요는 없어요. 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자, 오늘 벌써부터 과시 측정 아주 불타는 거 예상되는데, 네, 좋습니다. 그럼 빠르게 입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독한 사랑 싸움. 그 과실 비율을 알려드립니다. 연애 블랙박스 리뷰 몇 대 몇? 네, 닉네임 해병대 반가반가님의 블랙박스였습니다. 바로 과시 측정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에서 엄청 불타올랐거든요. 오늘의 논제 2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논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센스 없는 성의 선물을 해준 남자친구와 성의를 무시하는 반응을 한 여자친구 중 누구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시나요? 제가 먼저 말할게요. 네. 이건 남자친구가 잘못한 게 맞아요. 네. 아니, 이게 생일을 내가 첫 번째 맞는 생일이 아니라 남자친구 생일을 챙겨주고 여자친구가 그 다음에 제 생일이 제 생일이 아니죠. 여자친구의 생일이 잠깐 이거 자기 생일이요? 논란이 내 있어요. 생일? 죄송해요.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남자친구 생일이 먼저였고 그다음에 여자친구 생일이 있었는데 남자친구 생일날에는 여자친구가 되게 센스 있게 잘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선물을 할 땐 내가 그런 걸 받고 싶다는 느낌으로 주는데 이거는 센스도 없고 눈치도 없고 여자친구 화날만 하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반박해도 될까요? 해보세요. 딱 잘라 말할게요. 이건 좀 강하게 스탠스를 취해줘야 재밌어요. 네. 여성분 문제죠. 오마이갓! 오마이갓. 저는 좋아, 대결 구도다. 좋아. 듣는 순간 거슬린 단어가 있어요. 남성분이 선물을 주자 여성분이 이딴 거? 만약에 제가 이 말 들어요? 그럼 바로 이딴 거? 게임 오버예요 이거. 이게 말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뭘 이런 걸 줘 이렇게 해도 기분 나빠요. 남성분이 선물이 센스 없는 거 인정하죠. 근데 돌이켜보세요. 키보드 망가진 여자친구 상태를 캐치해서 고가의 선물을 마음이 얼마나 가상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센스도 있어. 뭐 센스 있는 편인 것 같긴 해요. 키보드 진짜로? 다른 면에서 센스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 상황에 키보드가 망가졌다는 걸 캐치하고 이거 선물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여자친구의 반응을 하면 그 자체로 남성분의 성의를 짓밟는 거예요. 이거는 여성분 반응도 센스가 있지는 않았다. 다만 그 감자탕은 선 넘었죠. 감자탕은 선 제가 넘었다. 여성분이었으면 먹다 남은 뼈다귀로 후려쳤어요 이거 진짜. 그거 그 황해에서 면정아. 맞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른 분들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아까 쪼이 했을 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앞서 말씀하신 두 분의 의견에 이제 부분적으로 공감한 게 하나씩 있어요. 일단 윤희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게 센스가 있냐 없냐 차이는 보통의 스탠스에 맞추냐 안 맞추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맞아.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데이트 코스인데 기념일이다 이러면은 조금 좀 고급진 데를 가잖아요. 아까 이제 썰에서 나왔던 뭐 파스타집을 간다거나 아니면 좀 분위기 좋은 카페를 가는데 감자탕집은 보통 쉽게 가진 않죠. 연인끼리는. 왜냐하면 또 먹는 이 자세가 그니까. 조금 더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보통의 그 평균 스탠스에 맞는 그 선물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서연에도 나왔던 뭐 향수라거나 아니면 이제 꽃다발 이런 게 있는데 키보드 마우스는 생일 선물이 아닌 선물로 줘도 되는 상품이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너 이런 거 고장 났으니까 내가 줄게라는 건 생일 선물로 때우기는 좀 쉽지 않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찬이의 말 중에서 그게 너무 공감됐어요. 이딴 거라는 표현이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고 하는 말이 전적으로 공감되는 게 사실 연인이면은 저는 말 실수를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죠. 정말 이런 걸 왜 줬어라고 했을 때도 상처가 될 그렇지. 충분한 말인데 이딴 거라고 한 거면 사실 그 사람의 성의를 넘어서 예의가 아닌 거긴 해요. 친구끼리 해도 올바른 표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이딴 거 했을 때 남자가 좀 급발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제가 만약에 여자 입장이었으면 물론 100% 공감은 못 하겠지만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날이나 그 후에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 사실 내가 이 키보드와 마우스가 보통 받는 이런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얘기 못 했는데 조금 아쉬웠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애둘러서 표현하면 좋았을 텐데 받자마자 이제 여자분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게 이제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오늘 윤희의 힘든 싸움이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부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 생각에는 일단은 네, 저도 쪼이 형하고 비슷하게 약간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얘기가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일단은 이 상황극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성분의 시점으로 흘러가고 있고 남성분이 그 윤희가 쪼이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남성분의 심리를 분석해 보고 싶어요, 저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연애하기에 중요한 건 이제 눈치, 기억력, 센스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눈치라 함은 상대가 어떤 거를 원하는지 파악하는 능력. 푸푸가 아주 바람직하네요. 그리고 네. 기억력은 그걸 기억하고 센스는 이 사람이 어떤 걸 원할 때 어떤 걸 선물해 줘야 되겠다를 이제 어떻게 보면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 사람은 센스가 있어요. 센스가 있다. 나 내 편 들어주는 줄 알았잖아. 센스가 있다. 이거 반전인데요. 너무 웃긴다. 기억력이 좋다? 네. 센스가 좋고 기억력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단지 눈치가 없을 뿐이야. 이 이 여자친구가 키보드랑 마우스패드를 받으면 좋아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이 남자친구는. 그래서 그걸 기억해뒀다가 딴에는 이제 센스 있는 선물이라 치고 준 건데 네, 표현이 조금 가격했는데 하여튼 눈치가 조금 부족한 친구지만 센스는 있었다. 나름의 성의도 있었다. 기억력 또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정리하자면 부족하지만 착한 친구였다.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네. 센스의 정의가 지금 우리가 생각한 센스 정의가 다른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쪼이가 아까 했던 말이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준 네네네. 스탠다드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연인한테 기대하는 걸 그만큼 챙겨줘. 내가 뭐 정말 센스 있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니구나. 자꾸 내가 왜 나라고 하지? 본인이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여자친구- 윤희의 얘기였습니다. 여자친구분이 사연을 제가 썼거든요. 기획안 때. 네네네. 네네. 근데 이제 여자친구분이 원하는 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래 키보드 마우스패드 그래 여기까지 오케이라고 해요. 감자탕은 진짜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좀 연애를 많이 못 해봤잖아요. 어쨌든 안 해본 거에 가깝긴 한데 네네네. 감자탕은 그러면 연인 사이에서 먹으러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윤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네. 만약에 차은 씨가 감자탕 먹으러 가재요. 네. 그 예를 들어 저의 이상형 배우에 가까운 정유미 씨가 저한테 네. 감자탕 먹자. 저는 볶음밥 철판까지 긁어 먹어버려요 그냥. 그래도 철분 보충에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네. 윤희의 이상형에 가까운 남성이 그렇게 가자고 했어요. 네. 그러면 어떠세요? 그것도 그러면 오히려 백치미 같은 걸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다 뭐 이걸 지금 그런 말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말을 원하는 건 궁금해서요. 들어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사연 초반에 연애 1년 차예요. 연애 1년 차는 저한테는 아직 초반이라 생각해요. 네네네. 아직은 설레는 감정이 있을 시기예요. 맞아요. 그런데 감자탕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어요?
그리고 설령 정말 내가 감자탕을 내가 아니야 여자친구분이 감자탕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남자친구 앞에서 어떻게 감자탕을 적극적으로 먹어요. 젓가락으로 깨작깨작 뜯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럼 여기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감자탕 모든 살을 발라서 나한테 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윤님이 굉장히 이제 힙합퍼처럼 빠르게 말씀하셨는데 네. 텐션 조금 낮추시고 네, 그러면 화가 나네요. 제가 윤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선물보다 식당 장소가 더 과실이 큰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식당 장소에서부터 여자친구 아. 빡이 쳤을 거예요. 빡이 친다는 표현 좀 그런데 열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선물을 받고 네네네. 이제 결정타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지금 문제가 센스 없는 생일 선물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첫 번째 맞아요, 질문은. 맞아요. 그러면은 센스 없는 이 생일 선물에 대해서는 이것도 완전히 잘못이다. 그쵸. 이것도 완전 잘못이다. 당연하죠. 다른 분들은 이 선물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잘못까지는 아니다. 그래도 센스가 있었다. 예. 산이가 좀 저를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인 것처럼 쳐다보는데 아니. 저도 뭐 원활한 대화 진행을 위해 이게 사실 생일 선물 이게 비싼 거라고 했잖아요. 키보드 마우스패드가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이 새로운 정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스탠다드한 거라고 했을 때는 우리처럼 평범한 대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 직장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남녀 사이에 적당한 애티튜드를 갖출 수 있는 선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향수나 뭐 꽃다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남자분의 인생을 조금 더 딥하게 돌아본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푸푸가 말한 대로 그게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자고 나갔을 때 본인이 어림지작해서 선물을 했던 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옳은 걸 수 있어.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사람의 연애 경험을 우리가 모르잖아.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여자분은 그런 스탠다드한 선물들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남자분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여자 윤님 같은 케이스의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남자가 센스가 없다고 정의를 하는 건데 100번 양보해서 남자분이 센스가 없는 건 아니에요. 푸푸가 말한 대로. 센스가 없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센스가 진짜 없는 사람들 케이스를 들어보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몰라. 그렇죠. 네. 사실은. 이게 눈치가 없고 센스가 없는 거는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는 건데 제 주변 친구 중에 모태솔로가 친구 하나 있거든요. 27 먹을 때까지.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센스가 없냐면 싸움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는데 그 상대방이 얘기한 걸 전부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본인이 그 상대방이 얘기한 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착한 친구고 되게 성격도 좋은데 그게 센스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람이 상대방을 대할 때 있는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 이런 거를 떠나서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그 사람과 이제 상호작용을 하려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섞인 거야. 다른 사람들의 정보랑. 그래서 그 친구가 아직까지 연애를 못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쪼이라는 가상의 남성은 그래도 눈치는 챙기고 있다라고 눈치를 챙기고 있다. 네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힘든 게 4명이 날 설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설득시키려 안 제가 했어. 좀 자리도 지금 약간 부장님석처럼 앉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죠. 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센스의 개념이 저희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센스가 있다 없다로 비춰지는 게 조금 달라 보이긴 하고 특히 윤 같은 경우에는 센스가 없다로 비춰지겠지만 이제 다른 분들께서는 이게 센스가 있는 걸로도 비춰질 수 있다라고 정의가 됐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성의를 무시하는 반응 자체에 대해서는 다들 선을 조금 넘었다 네, 잘못했죠. 네, 맞아요. 라고 정의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 센스가 저희가 말하는 게 너무 달라가지고 이게 괜찮은 질문인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센스가 너무 없는 애인과의 연애 이게 이별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과연 센스 하나만 가지고 이별까지는 좀 가지 않은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네네. 먼저 얘기해 보실 분 계신가요? 네, 푸푸님. 제 생각에는 이 센스는 학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습이 가능하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 나왔었어요.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저는 이 상황극을 보면서도 되게 궁금했던 게 이 가상의 여성분, 뭐 윤님은 아닌 걸로 하고 네. 이 가상의 여자친구분이 이 남자친구에게 자기가 평소에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받고 싶어 하는지 이 남자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어필을 했는가에 나도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대해서도 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뭐 평소에 쇼핑을 갈 때 난 이런 거 나중에 사고 싶다, 뭐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또 그거를 선물해 줄 수도 있던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전의 과정에 대해서도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여자친구분이 앞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손했던 점을 어필하고 앞으로는 어떤 걸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센스가 있는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딱히 이별 사유는 되지 않는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쉽게 수 있겠네. 이어서 말을 해도 될까요? 네, 이어서. 아까는 사실 조금 방송을 위해서 좀 거짓말이잖아요. 언행이 과했던 거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그 CP님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리고요. 진심이잖아요. 진심 네. 지금은 진짜 진지하게 말해볼게요. 저는 오히려 연인 관계 밖에서 유사한 상황을 생각을 해봤어요. 가령 이런 거죠. 뭐 눈치는 없는데 사람은 좋은 거. 내가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대개는 제가 연민을 가지는 것 같아요. 연민 동정도 아니고. 에이 진짜 하우 답답한데 피티. 답답한데 애는 좋으니까 뭐 챙겨주자 이런 식인데 근데 연민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되게 동요를 시키는데 또 그치. 그만큼 쉽게 지쳐요. 그치 맞아요. 그게 반복이 되면은. 그렇지만 이건 연인 관계고 이 연인 관계 사이에서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연인 사이에서 연민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가 주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랑으로 뭐든 극복 못해요. 지난 회차에 누가 그렇게 말했는데 동의하지 못하고요. 네, 지구를 뒤지는 어쩌고가. 네, 지구를 뒤집는. 무슨 어쨌든 근데 네네네.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 정도는 극복을 할 수 있다. 연인 관계가 뭐 사랑으로 시작해서 신뢰로 간다 이런 말도 있고 맞아요. 그게 고작 부족한 센스라는 문제 앞에서 지칠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신뢰랑 사랑이. 국밥 먹으면서 프로포즈 이런 것만 아니면야 그건 진짜 못 참죠. 제가 근데 국밥도 감자탕도 국밥 아니에요? 그니까 뼈다귀 해장국이잖아. 뼈다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럼 제가 말해볼게요. 네. 예, 누군가의 실화예요. 제 실화 아닙니다. 이건 진짜 제 실화 아니에요. 오케이, 믿을게요. 신뢰성이 왜냐면 없는데. 네. 21살 때 제 친구가 어떤 나이가 많은 과 선배랑 사귀었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닌 게 전 여대예요. 그래서 과 선배가 네, 없습니다. 맞아요. 저는. 오케이 이거는 네. 오케이, 인정. 내가 과 선배랑 사귀었었는데 이 선배는 이제 몇 살이었지 기억이 안 나. 근데 나이가 훨씬 많았는데 일단은 좀 모태솔로였어요. 근데 제 친구는 연애 경험이 고등학생 때부터 되게 많았었고 막 이랬는데 남자친구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사랑 하나로 모든 걸 다 알려줬대요.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고 오죽하면 카카오맵 이런 거 지도 보는 것도 알려줬대요. 왜냐면 남들이 하는 거 그냥 따라가니까 몰랐던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솔직히 데이트하면서 남자친구가 데이트 코스 짜와서 이렇게 에스코트 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못하니까 알려주고 그렇게 하게끔 만든 거예요. 다 가르쳐놔서 사람 만들어놨더니 헤어져서 다른 여자한테 그걸 그대로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얘는 네. 그 헤어지고 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다 키워놨는데 다른 여자한테 고지고대로 저렇게 할 생각하니까 자기는 너무 열이 받는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사람은 시작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거거든요. 이걸 보고 네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제가 화가 좀 났는데 센스 하나만으로 이별? 가능해요. 이걸 여자친구가 알려줘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살면서 알려줘야 배우는 되는 건데. 알려줄 의무는 없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건 좀 남자친구가 잘못한 게 크다 생각하는데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 저는 좀 이제 제가 좀 편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뭐 아니죠. 아니죠. 저희가 싸우는 게 네, 아니고 맞아, 이제 맞아. 아니, 네. 이럴수록 재밌습니다. 침착해. 근데 뭐 또 이런 재미가 있는 거죠. 네. 네. 사실 이거 보다 보니까 계속 글은 전 큰일 난대요. 저는 큰일 난 것 같은데. 왜? 왜냐면은 센스가 어쨌든 그 지금 윤희도 말하는 것처럼 그 센스를 후천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네. 그럴 필요가 없다. 사실 그냥 잡혀 있는 사람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사실 이게 편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그럼 없다. 미안해라도 해야지. 내가 말을 했을 때 아내라도 여기서 뭐 자기가 아니네 뭐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태도가 인정합니다. 조금 저도. 그랬다. 좀 그랬다. 응. 쪼이는 어때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사랑과 연애 또 다르잖아요. 별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들었던 연애 관념에서 수학에 빗댄 그 개념이 있었어요. 연애는 교집합이 되면 안 되고 독립시행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자분께서 모태솔로였던 남자분을 이제 교육을 하고 근데 결국엔 헤어져서 그 남자분이 다른 여자한테 그렇게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게 내가 알려줘서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거를 쓴다 이런 거는 사실 되게 경제학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윤희를 설득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그거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네네네. 제 지인이 네네네. 말한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가 이렇게 나가서 굴어? 하는 거는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독립시행을 하는 이렇게 비율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 사람과 내가 공통점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고 하면은 싸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연이 그래. 여자분이 생각하는 스탠다드 기준과 남자분이 생각하는 스탠다드 기준이 다른 건데 여자분은 남자분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제 갈등이 생긴 거고 남자분 역시도 본인의 그런 생각이 여자분의 스탠다드 기준에 못 맞춰서 싸우게 된 거잖아요.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된 건데 이거를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 둘씩 양보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이딴 거라고 표현을 했으면 안 됐다는 거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분께서는 남자분의 그런 인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자탕을 간 거고 윤 표정이 안 좋은데 제가 지금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냐면 이게 이별 사유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있다. 이게 약간 얘기에 동조를 하자면 이별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걸로 상처를 주면 안 되죠. 상처를 주면 또 안 네. 된다. 아니 저는 그리고 또 여기서 좀 열이 받았던 게 네네. 이걸 제가 물론 썼지만 네네. 열이 받았던 게 뭐냐면 카톡 말투? 아니 카톡 말투는 그냥 그렇다 쳐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 되는 건데 여자친구가 이 선물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게 뭐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먼저 한번 내가 선물한 게 마음에 안 들었나를 먼저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남자친구가 했던 말이 뭐예요? 이거 되게 비싼 거야. 지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맞아, 그건 진짜 별로긴 해요. 그건 좀 별로긴 해요. 선물을 돈으로 지금 비싼 거 안 사줬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 여자친구 뭐 그렇게밖에 안 보는 거예요?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너무 이 대처 하나하나가 너무 센스가 없다. 센스가 없다. 인정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거죠. 예, 이렇게 좀 불타는 토론을 지금 되게 애매하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의견을 어느 정도 그래도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남녀 과실 이제 정해야 됩니다. 몇 대 몇인지 이게 지금 거의 저는 쉽게 마지막에 결론이 말할래요. 나올 것 같진 않은데 한 번씩 진짜 간단하게 정리만 해보실래요? 네네네, 그러시죠. 저부터 할까요? 네. 사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재밌게 하려고 편향적으로 말한 거고요. 남성분 문제 알죠? 제가 눈치가 없는 사람도 아니겠죠? 네. 아니 아까부터 윤희가 우리를 안 쳐다봐. 이미 마음이 떴어요. 대본에 좀 충실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우리한테 마음이 떴어. 네, 카톡부터 시작해서 남성분 행동을 보면 연인 관계에서의 센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를 읽는 눈썰미 같은 게 좀 결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과실은 여자 8, 남자 2. 야 근데 8대2야? 그때 8대2라고. 아니 나 6대4 이럴 줄 알았거든. 나도 6대4 많이 가도 7대3인 줄 알았는데. 변하고 개웃긴다. 그러니까 여자분이 8만큼 잘못했다는 거죠? 아까 여자 붙였어. 여자 8, 남자 2. 아니 근데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웃겨서 여자 파 이렇게 그 심지어 그 9대 1이었다가 순간적으로 오바다 싶어서 8대 1로 바꾼 거야. 윤의 눈치를 본 건가요? 이랬는데 센스 좋았어요. 센스 좋았다. 진짜 너무 웃긴다. 네. 산이 8대2? 찬이 8대2 오케이. 다음 쪼이님 한번 해보세요. 네. 찬이의 얘기를 듣고 저도 많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지 마. 원래 7대3 하려고 했거든요. 네. 8대2 맞는 것 같아요. 8대2 맞는 것 같다. 네네. 오케이 지금 이게 8대2.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네네. 그딴 거에 전 상처를 받았어요. 제 여자친구가 그딴 거 아니야 이딴 거예요. 제 여자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만약에 센스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오히려 제가 이별을 생각할 것 같아요. 네네네. 솔직하게 해줘야 돼요. 어차피 이 방송의 빌런은 저거든요. 어차피 이 방송이 욕을 누군가 먹었나면 저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말해줘야 돼요. 우리가 아는 기침 빌런 찬이. 기침 빌런 찬. 당금을 위해서 욕바지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액바지 무녀 아세요? 너무 웃긴다. 네 다음 푸푸님. 마지막 희망. 그러면 저는 히어로를 자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어로. 히어로. 지금 과연. 빌런에 대항하는 히어로. 여자 4, 여자 4. 남자 6. 오 좋아요. 납득이 조금 가네요. 약간 이유가 6까지 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누가 봐도 6인데. 네 말해보세요. 전 그래도 이 1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인데 그래도 한 계절이 모두 지나갈 때까지 이 여자친구분이 어떤 취향인지 파악하지 못했다. 이거부터가 일단 근데 그것도 맞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 남자분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이 들어서 푸푸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네요. 그럼 윤은 얼마네요? 설기 말해보세요. 저요? 설기도 과실비율 근데 말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볼 때부터 계속 생각했던 건데 이건 5대5가 맞는 것 같아요. 5대5. 왜냐면은 역시 MC. 이게 뭐냐면
그 남자도 잘못했지. 남자도 그 1년 동안 만나는데 이 성향인 걸 파악을 못한 거면은 근데 그게 이제 잘못했죠. 그거는 잘못이 맞아요. 설득력 있어. 그것도 잘못이 맞고 그 최소한 어떤 거를 해야 되는 건지는 알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딴 거는 좀 선을 넘었거든요. 이딴 거는 좀 선을 넘었고 맞아, 그리고 맞아. 그 언행에서 이미 이딴 게 매번 이런 식으로 이딴 게 나왔다 이런 거면은 사실은 그 이전에도 이런 걸로 비슷한 언행으로 화를 냈을 가능성도 있고 이것도 배제를 못하는 거고 네네. 그래서 이미 이 둘은 같다가 음. 됐어요 저는. 그래서 5대5 같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이 두 분이 뭔가 좀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려면은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조금씩 맞춰가야 되는 게 아닌가. 끼리끼리 만났다. 네. 아 끼리 맞았단 아니지. 진짜 한국말은 아다르고 어다르고가 한튼 뭐 그래서 5대5다. 자 그럼 유는 어떤데요? 9대1 하기만 해봐. 9대1 하기만 해봐. 저도 바꿉니다 그러면. 에이, 왜냐면 내 의견을 어필하려면 제가 평균을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평균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 근데 뭐 얘기를 해볼게요. 네. 지금 뭐 나머지 뭐 그 영화 덕후님이랑 뭐 열정 보따리님이 왜 이름 안 불러줘요? 께서 언급하기도 싫다 이거지. 이딴 거라는 그 말 하나로 과실을 꽤 많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제3자니까. 만약에 이딴 거란 말이 없었다면, 저는 거듭 말하지만 이런 것도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없었다면 과실 달라졌을까요? 한 7대3 정도? 저도 네. 한 7점. 그러니까 이게 네. 여기서부터 뭐냐면 그 말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키보드 선물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야. 여기요. 저는 인정받았다니까요. 네, 여하튼 그 제 과실 비율을 발표하자면 네. 9대1. 9대1. 그대로 하세요. 9대1. 남자 10, 여자 0. 이거 손 넘었지. 에이, 잠깐만. 이거 본인 에이. 얘기라고 너무 막말하시. 에이. 내 얘기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 이제 말할게요. 남자 8, 여자 2. 오케이. 야 남자 8 여자 2. 여자가 서운할 만하지. 여자가 서운할 만했다. 네, 근데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8대2가 2명이나 지금 여자를 앞에 두고 지금 얘기를 할게요. 네. 8대2 2명이고요. 6대4가 1명, 5대5가 1명, 2대8이 1명이에요. 큰일 났어요. 아니야, 여자 4대 6이에요. 여자 4대. 4대6. 아 그러니까 바뀌었구나. 4대6. 맞아. 8282 46. 네. 8282 46 5528. 네, 맞아요. 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가운데가 나오나요? 제가 공대생으로서 약간의 네. 고언을 드려도 될까요? 네. 8대입니다 이거. 아, 이게 수학이에요? 전자공학식 관점에서 너무 봤을 웃긴다. 때 이게 죄송하고 장난이고요. 6대4가 6대4로 하시죠. 6대4가 제일 6대4로 적당한 것 하시죠.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제 어느 쪽이 6인 거죠? 여자가 6인가요? 그건 당연. 지금 화날 뻔했는데. 제가 이 계획안을 쓸 때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쓰면서 이거 남자 10, 여자 0 나오면 어떡하지? 과실을 맞추려고 이딴 거란 단어를 넣은 건데. 그래요? 네. 근데 뭐 이딴 거 없어도 막 이렇게 나왔을 것 같네. 일단 홍시가 약간 보고 싶어졌어요. 이게 연애는 1년만 하고 끝날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오래오래 하는 게 좋으니까. 자, 그럼 발표해 볼까요? 저희가 그러면 4대 6인 거죠? 네. 좋아요. 자, 발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4대 6. 6. 인정 못함. 네, 이렇게 오늘의 과실 측정 마무리해 봤습니다. 우리는 종종 못 본 척 계속 참고 그러는데요. 나쁜 일은 좋은 일이 혼자 오게 두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우린 스스로 항상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를 토닥이는 작은 제스처가 위기에 맞설 가장 큰 무기라는 사실을. 사랑은 항상 쉬운 줄 알았는데 꽤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데요. 그만하는 건 언제든 할 수 있으니 일단 오늘은 하지 맙시다. 오늘은 걷던 쪽으로 한 걸음 더 계속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대본의 투루, DJ의 설기, 패널의 윤. 찬이, 부프. 조이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